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 저는 장경아입니다. 오늘은 8년 동안 파이낸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그레이스 천님을 모셨습니다. 개인 또 가족들과 비즈니스 오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가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 브로드 애비뉴 스윗 넘버 302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01-849-5206, 201-849-5206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레이스 천 파이낸셜 가이드라고 제가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빗길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 영역과 생활 영역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뭐 재택근무도 하셨을 텐데요. 주로 가정을 꾸미는 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동서양을 불문하고 재정에 관해서, 파이낸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리오가나이즈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떠세요? 네, 그럼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므로 더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재정 플래닝부터 뭐 저축 플래닝 이런 네. 거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렇군요. 사실 예상치 못했었던 이런 환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그렇죠.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전에라도 미리 우리가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저축한 돈이라도 있었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최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맞아요. 네. 예. 그렇다면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주로 클라이언트들은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분들도 많이 오십니까?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펠팍만 아니라 네. 원래는 파라머스 쪽에 네. 오피스가 또 하나 있고요. 예, 거기에는 그렇군요. 지금 한 8년 있었고요. 네. 팰리세이드 파크로 온 이유는 이제 한국 분들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서 네. 이런 정보를 많이 이제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쪽으로 와서 좀 더 많이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네.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네. 이쪽으로 왔어요. 네. 그래도 저는 한 50% 외국 손님, 50% 한국 손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나셨습니까? 아주 젊고 예쁘신 분이 이렇게 특히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그 파이낸셜 가이드를 할 정도면은 굉장한 전문성의 공부와 그리고 또 세미나와 또 교육의 정도와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더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겠죠, 당연. 네, 저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한국에서는 한 3년 정도 이제 어렸을 때 네. 살았지만 저희 이제 어머님이 선생님이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집에서는 이제 항상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잘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들과 만나서 어떤 파이낸셜 플래닝을 제시하고 또 짜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파이낸싱에 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내용을 말씀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또 전문성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오늘 그레이스 천님이 워낙 방송도 잘하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고객님들을 위해서 우선 미팅을 하고 또 진행하십니까? 이제 저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네. 개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비즈니스 오너 분들 이제 재무 목표를 세우고 개인의 이제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 네.
그거를 이제 파악하여서 목표에 맞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드리고 있고요. 네. 살아가면서 삶의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문제를 이제 미리 준비하고 파악하고 또한 계획을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고객이 꿈꾸는 삶의 목표를 이제 이룰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게 네. 바로 Financial Planning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러려면 이제 정기적인 리뷰,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변화하는 환경에, 좀 효율적으로 플래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또박또박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네. 클라이언트를 만났으면 일단 그 클라이언트의 재무 상태, 내가 크레딧 카드 빚을 얼마를 지고 있고, 아니면 은퇴 자금으로 얼마를 적립하고 있고, 또 저축성 예금은 얼마를 하고 있고, 또 부채는 이 정도가 되고, 나의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제공을 해주어야 그 소스를 가지고 우리 그레이스 천 가이더님께서 이걸 플랜을 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파이낸싱에 관한 것은 프라이빗한 문제라고 생각을 그쵸.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이것이 인생 목표에 있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또 본인이 플랜을 짜야 할 것이라면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정말 나의 재정 상태를 풀리 오픈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문가로부터 진단도 받고 또 조언도 받고 플래닝을 같이 짤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낸셜 가이드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친구처럼 네. 이게 저도 좀 나이 많으신 손님들도 계시고 네. 하지만 이제 모든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네. 얘기를 다 하게 되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먼저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네. 거기에 이제 맞게끔 네. 저는 이제 정보를 드리는 게 저의 이제, 입장에서 해야 네. 되는 일이고, 네. 이제 그걸 듣고, 그거를 판단해서, 고객님들이 이제 본인 삶에 맞는 거를 이제 고르시는 게, 네. 그게 이제, 맞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의 재무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또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 서클 라인에 대해서도 또 캐시 흐름의 밸류 정도도 본인이 제일 잘 알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이낸셜 플래닝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국 분들이고 외국 분들이고 다 같은 리드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쵸. 그럼요. 이제 그거를 하시고는 싶은데, 네.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잘 네. 이제 모르시고, 미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원래 해왔던 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배우고, 네. 이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참고, 네. 이거를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면, 네. 뭐 이제 마음 준비가 이제 조금 더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인 리뷰나 어떤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다. 그쵸.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를 전문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다 과학적인 데이터, 합리적인 데이터 또 그리고 이 시대의 동향에 따른 어떤 경제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고객에게 맞는 플랜을 짜주는 거.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레이스 천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파이낸셜 플래닝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파이낸셜 플래닝 쉽게 말해서 재정 설계라고 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재정 설계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주면서 이런 플래닝을 짜고 계신지. 네. 이제 저희가 10년 전에 세운 재정 계획이 요즘 이제 경제에서도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재정 변화의 상황에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누구에게나 이제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재정 변동과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때 비로소 나의 재정 서랍이 얼마나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고 네.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있지 않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계획으로 내일의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내 재정 서랍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 자주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고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법칙이 있어서 저는 그 법칙을 따라서 항상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참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나름대로 얼마의 예측금, 저축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생길 수 여러 가지 그럼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은행문을 두드려도 사실 벽이 너무 높고 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또 한도도 적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최초의 단계로 놓고 플래닝을 짜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 다음번 단계로는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첫째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이제 나의 생명, 나의 건강, 가지고 있는 물건들, 집이든 차, 비즈니스, 또한 내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네.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이낸셜 가이드이신 그레이스 천님과 말씀 나누다가 우리 15 듣고 광고 듣고 그리고 왔는데요. 파이낸싱 플래닝 중에서 차나 집, 생명, 건강보험 이런 어떤 보호 계획부터 체크업하고 정리하고 플래닝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분부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보호 플래닝을 이제 네. 먼저 하고 나서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플래닝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세금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회계사를 찾는 것처럼 또한 법 관련된 유언장 준비를 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지요. 막상 상품 아니면 서비스만 한번 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플랜들을 나의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해서 제대로 도와드리는 게 전문가의 책임이잖아요. 저는 고객님들 위해서 현재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 회계사님이든 보험 에이전트든 변호사 또한 은행 전문가들과 함께 미팅을 많이 해요. 네. 재정 플래닝을 제대로 하려면 고객님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좀 시너지식으로 네. 고객님의 다이어그램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바로
매크로 관리자라고 합니다. 네, 매크로 관리자. 네. 전문 용어네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서를 이제 회계사님이랑 은행가랑 뭐 보험 대리점이랑 그리고 저랑 모두 고객님이랑 한 방에 있는 것처럼 고객님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매크로 관리자 역할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전문성 중에 최고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 스페셜리스트. 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축성 예금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세금의 문제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은퇴 그럼요. 플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낸 어떤 세금의 기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은퇴 플랜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더군다나 이 유언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또 재산을 뭐 자손에게 물려준다든지 뭐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보게 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잘 총동원돼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렇죠.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회계사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축성 예금을 하나 든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금으로 얼마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지 부분 때문에 아마 더더군다나 맞아요. 회계사님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중요하죠. 회계사님들이. 네. 더군다나 이제 버킷리스트 그 유언장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변호사들의 입회하에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이것이 법적으로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실행됐었을 때 이걸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지 안 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로서 매크로 관리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였군요. 네.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워가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특별히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만큼의 나의 건강을 커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덴탈까지도 또 아이 비전까지도 할 수 있는지 뭐 네. 청각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보험 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짚어줘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이제 고객님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본인의 커버리지가 네. 확실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네. 나의 디덕트블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 네. 또한 이것보다 나에게 더 유익되는 옵션이 있는지, 네. 이제 이런 거를 궁금한 점을 다 설명해드려서 이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커버리지가 제일 최적다고 생각하면 그 다이어그램에서 체크하고 다음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거기 이제 건강보험 대해서 아직 조금 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아까 그 보호 뭐라고 그랬죠? 보호 계획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호하고 또 집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결국 내 생명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그런 보험들에 관해서도 내가 무엇이 어떤 보험이 어떤 조건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건 웬일입니까? 그렇죠? 적어도 네. 자동차 보험 그냥 우리는 전체 액수만 생각하고 이게 자동차가 사고가 났었을 때 수리 가는 과정에서 얼마의 디덕터블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네. 내가 심하게 몸에 인조리를 당했을 때에 얼만큼의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개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뭐 사실은 저도 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도 네. 제가 뭐 차 보험이든 나의 뭐 건강 보험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네. 얼마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싶으셔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교육을 해드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차를 리스를 하거나 네. 파이낸싱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거기에 내가 적어도 차 보험을 얼마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군요. 네, 그 리스를 주는 컴퍼니에서 자체도 그 미니멈 커버리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네. 이해를 더 많이 하시게 돼요. 네. 우리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네. 어떻게 하면 보험을 효과적으로 나에게 맞는 것으로 들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시도록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객분들이 보면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미니멈으로 그쵸. 들어야 할 그런 약속부터 그리고 좀 더 나은 그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큰 보험에 이르기까지. 주택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주택 보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강보험, 또 그것도 메디케이드냐 메디케어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만큼이냐의 그 내용서부터 또 비즈니스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즈니스의 워크캄까지 굉장히 많은 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보험들이 다른 회사들로 이렇게 또 등록이 돼 있거나 다른 그쵸.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 회사마다 추구하는 어떤 컨디션수가 팔리시가 또 다르고 사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객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그럼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많이 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매크로 관리자로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저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certification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여기에 좀 깊이 저도 이제 교육을 받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이 들어오시면 여기 하나하나씩 어떤 내용이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이해를 하게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매크로 전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회계사가 필요하면 회계사 부분으로, 변호사의 일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로 이렇게 또 일단 보험 에이전트가 필요하면 에이전트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이렇게 서클할 수 있도록 매니징할 수 있도록 조합한다. 그것이 매크로 플래너. 가이던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예. 좀 전에도 역시 그 저축성 플래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저축 플래닝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저축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지, 또한 저축을 하면서 세금은 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져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항상 새 바구니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림을 고객님들하고 그려봅니다. 첫 네. 바구니는 이제 내가 1년에서 한 3년 안에 써야 될 수도 있는 바구니요. 네. 이러면 쉽게 뺄 수 있는 바구니겠죠. 여기에 맞는 저축 옵션은 쉽게 뺄 수 있는 은행 체킹 어카운트든지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있고요. 이자가 좀 작은 CD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반드나 뮤추얼 펀드,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네. 첫째 바구니에 저축하는 돈은 100% 세금은 내셔야 하지만 쉽게 뺄 수 있는 돈입니다. 네. 두 번째 바구니에는 이제 4년에서 10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 안에 저축할 수 있는 옵션은 나의 개인 IRA라고 하죠. Individual Retirement 네. Account.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은 401k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든 Police Officer, 네. 그러니까 403B라고 있어요. 네.
아니면 뭐 저축성 생명보험도 요즘에 많고요. 네. 그리고 또한 연금도 있어요. 이런 옵션 안에는 세금을 다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은 내가 저축을 하면서 아직 돈을 빼지 않는 동안은 세금은 무조건 연기가 된다는 소리죠. 네. 그렇군요. 어떤 옵션은 나의 세금 보고에서도 디덕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묶어 놓을 수 있는 옵션은 이자가 첫 바구니 그 옵션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저축도 더 빨리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셋째 바구니는 좀 롱텀이죠. 네. 11년 정도에서 뭐 20년, 30년 동안 저축을 하면서 은퇴 시기까지 네. 기다릴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저축한 돈을 찾을 때는 이제 무조건 세금 없는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옵션은 나의 Roth IRA 아니면 Roth 401k도 있고요. 네. 저축성 생명보험 또한 Roth 아니고 traditional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Roth conversion, 네. 변환이라고 하죠. 네. 그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내가 저축하는 돈을 찾아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돈이 자라는 동안에도 세금은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재정 플랜에 대해서 많은 거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의 그 재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매크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역시 의료보험은 빼놓을 수 없는 그 파이낸셜 플래닝의 첫 번째, 두 번째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보충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 네, 그럼요. 의료보험은 이제 살면서 누구에게든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끝나기 전에는 이 의료보험 오픈 엔롤먼트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네. 11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1월 1일부터. 네. 11월 1일부터 원래는 12월 15일까지였는데 네. 좀 연장을 해가지고 네. 1월 30일까지 3개월을 지금 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이든 가족 보험을 만약에 듣고 싶으면 네. 그 기간 안에 꼭 엔롤먼트를 하셔야 되고요. 네.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비즈니스 오너들은 만약에 그룹 보험을 하시고 싶으시면 네. 이 기간 안에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네.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1월 30날까지.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고요. 네. 내가 이제 이 안에 가입을 하셔야 하지만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의료보험을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내년 2021년도에. 네. 네. 근데 만약에 1월 달에 가입을 하실 경우에 1월 1일에서 1월 30일 그 기간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2월 달부터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말고 나의 특별 자격이 생기면 네. 이 기간 말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은 내가 만약에 다른 주에서 이사를 왔던지 결혼을 최근에 했던지 아기를 낳던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그 그룹 보험이 없어졌을 경우에 네. 그런 일이 생기면 60일 안에 이 스페셜 엔롤먼트로 개인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특별한 경우네요. 네, 특별한 네. 경우에는 꼭 11월 1일에서 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에 의하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결혼하게 되었다든지 자녀를 갖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스페셜 인롤먼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만약에 내가
마켓플레이스가 오바마 케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오바마 케어 통해서 의료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그 보험을 쓰게 되면 이게 오바마 케어 보험인지 네. 이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그거는 착각이고요. 네. 오바마 케어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계셨을 때 이제 새로 리폼한 네. health insurance 플랜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가입을 한다고 해도요. 만약에 내가 example로 호라이즌 플랜을 가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호라이즌에서 가입을 하는 플랜이든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혜택을 받고 가입을 하든 그 보험은 똑같은 보험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틀린 거는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내가 이제 가입을 하면 나의 인컴이 어느 정도 이제 낮으면 네. 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보험을 내가 만약에 한 달에 700불을 내야 됐었는데 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200불밖에 안 내도 된다. 네. 그러면 그 호라이즌 플랜만 가지고 이제 어포인먼트를 스케줄을 하시면 되죠. 병원에 네. 전화를 하시든 네. 뭐 의사한테 전화를 하셔도 네. 내가 그 플랜만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오바마 케어이라는 말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게 네. 아니니까 그냥 그 플랜만 얘기하면 네, 되는데. 근데 많이 하세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의료보험을 가입을 안 하셔도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메디케이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컴 레벨이 많이 좀 낮은 이제 Federal Poverty Level 그 그렇죠. 차트에서 더 많이 낮은 분들은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녀가 19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엄마 아빠 밑으로 메디케이드는 들어갑니다. 네. 19살이 지나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따로 신청을 해서 네.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페더럴 파버티 레벨의 낮은 분들은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뿐만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충분히 의료보험으로 우리가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메디케이드를 네. 사용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겠죠. 네, 메디케어는 네. 65세 이상이니까 네, 네. 메디케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이렇게 개인 보험뿐만 아니라 그 페이할 수 있는 개인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런 메디케이드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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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른들은 사실은 메디케이드 이제 받는 게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네. 이제 조건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시민권이시면 전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네. 만약에 이제 green card, permanent resident,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적어도 5년 동안은, 네. 그거를, green card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네. 메디케이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메디케이드 말고도 요즘에는 좀 많이 하시는 기독교 상조회. 네. 라고도 이제 좀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이제 그것도 되게 많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많은 회사들도 이제 다양하게 생겼어요. 네. 그 전에는 꼭 이제 emergency만 커버되는 옵션이 있었지만, 네.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사 보러도 갈 수 있게 커버도 조금씩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갖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여러분은 지금 그레이스 천님과 함께 그 매크로 가이던스로서의 어떤 그 전문가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재정 상황을, 파이낸셜 플래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참 시간이 아쉬운 듯한데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우선 사무실부터 끝으로 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5 브로드 애비뉴 스윗 넘버
302가 되겠습니다. 팰리사이즈 파게 위치하고 있고요. 201-849-5206, 201-849-5206.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장경아였습니다.